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면 왜 유륜과 배꼽을 하지 않느냐? 배꼽으로 보형물을 이제는 넣을 수 없으니까. 제 경우에는 미혼과 기혼 이렇게 나눠요. 미혼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절개를 설명을 드리고, 이유는 겨드랑이나 밑선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받거나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아마 90%일 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어땠느냐? 네 군데 정도 크게 겨드랑이, 밑선 플러스 유륜, 배꼽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면 왜 유륜과 배꼽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배꼽으로 보형물을 이제는 넣을 수 없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식염수 보형물을 할 때는 물이 빠져 있는 실리콘 주머니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배꼽하고 이 밑선을 통과하는 터널을 뚫어서 거기다 이렇게 쏙 넣고 호스로 물을 집어넣으면 가슴이 커지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실리콘 젤 보형물들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미 실리콘 젤이 들어있는 보형물을 배꼽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유륜은 왜 없어졌거나 잘 권유하지 않느냐는 거는 유륜 절개 환자에서 구축률이 좀 높더라 이렇게 해서 잘 권하지 않는 거예요. 연예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개 부위는?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어때 질문이? 어떻게 되죠? 지망생분이라든지 실제 이제 배우분이라든지 절개에 되게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겠죠. 노출이 많으니까. 노출이 될 수 있느냐? 내 활동에서는 겨드랑이가 노출이 많이 된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담을 많이 해서 가장 노출이 적은 부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도 노출이 많이 될 것 같고 밑에도 좀 나는 신경이 쓰인다, 그런 분들은 유륜을 원하세요. 약간의 구축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제 경우에는 미혼과 기혼 이렇게 나눠요. 미혼인 경우에는 조금 더 겨드랑이 절개를 설명을 드리고, 이유는 흉터를 겨드랑이에 내가 감출 수 있잖아요. 기혼인 경우는 주로 이제 밑선을 많이 하시고, 기혼이신 경우는 흉터를 내가 가리는 것보다는 집안일도 빨리 해야 되고 얘도 봐야 되고 회복이 좀 빨라야 된다. 가슴이 또 수유하고 나면 밑선 흉터가 많이 가려진 분들이 많아서 주로 밑선. 근데 겨드랑이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가슴 내시경 있는 남자야. 가진 남자. 두 개. 가슴 수술에 중요한 거는 상처 없이 수술하고 피가 안 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거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겨드랑이는 문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까 겨드랑이가 어쨌든 밑선보다는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네, 그렇죠. 네. 밑선으로 수술하면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만큼만 딱 수술하면 돼요. 이렇게. 겨드랑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시경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보형물도 이 길을 타서 들어가야 되니까 수술을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만큼 통증이 많아지고 대흉근의 이 부분이 팔하고 붙어 있는 부위여서 팔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로 수술하면 더 아프고 회복이 좀 느린 거죠. 원장님은 밑선으로 하시는 게 어쩌면 제일 편하시겠네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겨드랑이로 하시는 게 그게 환자분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선 흉터는 너무 심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처가 잘 숙성돼서 아물면 열심히 봐야 보이는 정도의 흉으로 만드는 거라서 맞아요. 옷을 벗자마자 그냥 흉터가 빡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외래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절개를 쉽게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재수술도 옛날 흉터 그대로 쓰면 되지 뭐. 하지만 절개를 선택하면서 수술 방법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한 절개로서 바뀔 수 있는 어떤 수술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